국제 비교라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우세종이 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저 어릴 때는 단독주택에 초인종, 벨 달려있는 친구네 집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올르니까 벨트가 있었던 거잖아. 벨 띵띵띵 누르고 막 도망가고 해서. 나도 했거든. 추억의 벨트. 나도 이렇게 막 약 올르니까 그런 거지. 부러우니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진 거지. 내가 누르는 순간. 마우스는 어디 사셨는데요? 저요? 응. 저 시골에 살았죠. 그런 집이 아니었나 보죠? 아니었죠. 우리 농사지었죠. 어릴 때, 완전 어릴 때. 농사지었는데 조금 읍내 나가면 친구네 집이 그런 게 있었죠. 김정호라고. 기억에 김정호, 이름이 김정호였어요. 대동여시도 김정호. 그쵸. 예.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 잘했지. 어쨌든 띵동띵동 이러고. 정호야 잘 살고 있냐? 뭐 띵동띵동. 정호 뭐 하나 모르겠다. 수석동 살았는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게 우세종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파트 이야기하면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아파트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있는 얘기는 야 서울에는 사투리로 아파트라는 게 있단다 야. 아파트가 뭔데 닭장 알지? 닭장처럼 만들어갖고 그 사람이 산다네. 와 답답하겠다. 막 우리 우리끼리 그랬단 말이야. 그때 아파트 이야기 막 하면서 80년대 후반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완전 우세종이 돼가지고 아파트에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사실 아파트는 공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열 효율도 되게 좋아요. 단독주택을 지으면 열이 막 빠져나가잖아 사방으로.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 근데 이제 집들은 붙어 있으니까 내 열이 옆에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가보면 갓집 아니고 중간집이냐 이런 걸 되게 따지고 그래요. 맞아. 그래서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공동주택. 그리고 그런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잖아. 슬러면 안 되고. 잘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황금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실제로 생활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뭐 경비 아저씨가 다 지켜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선호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주택이랑 미국은 단독주택 이런 거 많잖아. 그런 거랑 비교하는 게 맞냐 이런 거지. 맨하탄의 어떤 주택이랑 비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제 비교라는 게 되게 힘든 건데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재산세나 종부세 올릴 때도 그래요. 영국의 종부세는 세율이 높다느니 재산세는 높다느니 뭐 독일이 이런 데는 세율이 높다느니 뭐 대만도 그렇다느니 이런 이야기 막 많이 했었잖아. 우리는 세율이 되게 낮다고. 웃기는 소리야. 영국은 재산세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재산세를 매길 때요. 재산세가 뭐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개념 뭐 알죠? 국세는 중앙정부로 가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정부에 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세는 어떻게 거냐면 지방세는 받아서 지방에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방에 길을 낸다거나 인프라를 깐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는 거기 사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개념이야, 선진국은. 그래서 내가 이제 전세를 놓잖아요. 그럼 지방세 집 있으면 그 지방세 꼭 사방에서 날라오잖아. 그게 아니고 그 고지서가 거기 사는 세입자한테 가. 나는 거기 살지 않으니까 지방세를 내고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니까 그게 맞잖아. 최근에 여러분 고지서 받으셨죠? 그게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데가 많다는 거야. 그 사는 사람한테 쓰는 돈이니까 지방세가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가 간다고. 괜찮은데? 그래 맞잖아. 왜냐하면 그 지방에 돈을 쓰는 거니까 그 지방 인프라가 좋아지면 그 사람들 혜택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거라고. 나는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다 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세율이 높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 지방세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했어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지방세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세율이 있으니까 세율이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지. 내가 공시가격을 집값 올린 게 내가 올린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른 거를 나한테 전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살 때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올라가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또 어떤 나라는 내가 만약에 샀어. 그러면 사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 기준으로 내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가는 거 안 내는 거. 그게 맞죠. 왜? 집값은 내가 올린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종부세고 뭐고 집값 오르면 다 그대로 올라가잖아. 그리고 주인한테 받고 내가 거기 살지도 않았는데 공공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내는 건데 공공 서비스를 내가 거기서 받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매기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1930년대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살 때 기준으로 내고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안 내고 이런 거 내가 이제 알고 샀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다 올리는 거지. 그러면서 세율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율은 낮겠지. 다른 데는 1930년 기준으로 하니까 세율이 되게 높아도 실제 내는 금액은 되게 작겠지. 집값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외국이랑 비교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얘기 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선동.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맨날 뭐 그래. 외국 사례 뭘 비교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탑급으로 잘 살아. 우리나라끼리 해도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리고 국가 부채, GDP 대비 부채, 나도 무식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 몇 번은 이야기했는데 GDP 대비 부채가 많대. 와, 그것처럼 선동이 없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이상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우리나라가 GDP가 작은 거라니까?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하잖아. GDP 대비 뭐 국가 부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보고서가 나온 보고서를 쓴 데를 잘 봐야 되는데 뭐 금융투자협회인가 여기서 나왔어. 금융투자협회가 뭐예요? 금융투자가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주식해라. 주식해라 이런 거 부동산 하지 마라 이 들떨어진 것들아. 이 미개하게 GDP 대비 국가 부채 이렇게 높아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높아서 되겠냐? 다 팔고 싹 팔고 와서 주식에 다 때려박아라. 선진 투자해라. 선진 투자해라. 미개한 복부인들이 나는 미개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 그런 논리 근제 깔고 있는 거 좀 거칠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서 부동산 증권계 출신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을 좋게 보는 걸 봤어요? 한 명 빼고 그죠? 그렇잖아. 좋게 안 보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벌 수 있는데 못 버는 이유는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주식으로 안 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래서 까잖아. 야, 금융, 파이낸스, 뭐 이렇게 금융공학, 부동산은 뭐 있어? 그냥 가서 갭투기하고, 막 사놓으면 오른다 그러고 강남 불패 그래. 막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막 뭐야 이게? 선진화된 금융 이쪽으로 와야 돼. 막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냐? 그러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데 해외 나사 부동산 펀드 그렇지. 반토막 나고. 그렇지.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선진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비중이 높죠. 주식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의 자산이 거기 다 있으니까 연금도 다 거기 401k 그래갖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주식 많이 안 하고 채권 위주로 하잖아. 어쨌든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잖아요. 현금에 대한 믿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디플레가 계속 오니까 현금이 최고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현금이 최고잖아. 그래서 현금 많이 갖고 주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출이 적은 거고 우리는 자산 구조가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데가 GDP 대비 부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 우리하고 거의 쌍벽을 100을 넘어가네. 110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끼리 막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이러고 있는 게 계속 공통적인 걸 보면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데가 부채가 높아요. 그걸 단순하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한국은행에서 매년 나오는 가계 재무제표 보면은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17%밖에 안 돼요. 17%. GDP 대비는 큰 건지 모르지만 전체 자산 대비로 보면 17%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 보시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지. 부채가 감당이 안 되냐의 문제잖아요. 첫 번째는 그럼 감당이 되냐 안 되냐가 연체율이잖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를 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 가능하다는 거야. 거기다 DSR 40% 해갖고 40% 하는데 DSR 40% 이빨 받아갖고 집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7에서 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미 국가에서 알아서 사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되게 선동용으로 많이 써 있는데, 뭐, OECD는 잘 모르잖아. 걔네들이 뭐하러 우리나라 사정을 다 알겠어? OECD 국가들 전부 다 뭐, 디테일하게 분석하겠어? 그냥 똑같이 OECD에서, 자, 한국 지부 이메일 보내가지고, 빨리 보내세요. 이 데이터 보내세요. 막, 우와, 되게 높네. 와, 네, 공고.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빨간색. 뭐, 이렇게. 그게 다일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부채의 크기가 많다는 것이,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고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지. 연체율을 봐야 되는데 연체율은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데 부채가 많으면 소득에서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된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논리. 맞지? 그럴싸한데? 오, 되게 그럴싸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 집 사느라고, 전세 사느라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집 사고 전세 대출 받았기 때문에 부채가 많고 소득 대비해서 나가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집 살 때는 40% 미만으로 다 맞춰놨잖아. 평균적으로 보면 20%뗀 것 같던데, 그러면 전체 소득에서 20% 정도 원금과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원리금, 여기서 이자가 아니라 원금하고 이자예요. 원금하고 이자. 그럼 그 중에서도 내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건 내 자산이 되고 있는 거지. 그 이자 부분을 치면 20%가 아니라 더 떨어질 거란 말이지. 실제로는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되게 높다 그러고 월세가 많잖아요. 월세. 그 월세가 많은데 40%까지는 버는 것 중에 40% 정도는 월세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30%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100만 원 받아갖고 우리나라는 20만 원을 이자 갚는 데 쓰고 나머지 80만 원으로 생활하고, 미국은 100만 원 받으면 40만 원을 월세로 내고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잖아. 그러면 경기가 어떤 게 또 활성화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이자를 안 내고 있으면 월세를 내겠지. 그렇잖아. 이자를 안 내면 월세를 내겠지. 월세, 그 외국에 나가면 월세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버는 거에 뭐 30%, 40%가 금고잖아요. 그렇게 내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더 소비가 위축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제 비교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선정이 얼마나 좋아. 와, 맨하탄보다 2.5배 비싸. 그럼 우리나라 집 하나 팔면 맨하탄 집 두 개 반 사는 거야? 와, 그럼 미국으로 가야지. 2개 사라고 가서. 두 개 반 사야지. 그럼 한번 사봐라. 진짜. 사지나. 사지나.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걸로 사주세요, 저는. 저는 2.5배 아니에요. 2.5배 두 개 반 안 살 거니까 한 개만 살 거니까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거 딱 제일 좋은 걸 사주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비싼데. 뭐 팔면 못 사겠어요? 실제로 사보라고. 그지? 막 그렇다는 거지. 안 될 것 같은데.